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머니왕 2부 진행의 김솔지입니다. 네, 이번 한 주 국내 증시는 FOMC를 소화해내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회복력을 보여줬는데요. 한 주간 상승률을 보시면 코스피는 2%대의 상승률을, 코스닥은 4%대의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다시 한번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특히나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나스닥 쪽에서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 지수만 한 주간 주간 상승률로 보시면 6% 넘게 상승세로 마쳤는데요.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최근에 반등에 나서주고 있죠. 저희 그 계좌에 있는 종목들 낙폭을 최소화하고 또 축소해가는 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통해서 그런 해결 방법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 2대와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가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으로 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분씩 차근차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머니왕 2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머니왕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도영 위원 그리고 나인원 위원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창밖을 보니까 단풍이 굉장히 빨갛게 물들어져 있습니다. 저희 11월의 계좌도 또 빨갛게 한번 물들어 갈 수 있길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한 분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김도영 위원님과 함께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부터 챙겨볼 텐데 위원님 이제 네. 회복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잖아요, 시장이. 그렇죠. 네. 그리고 간밤에 또 노동부 쪽에서 그 지표가 나왔고 이제 노동 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고 있고 다음 주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어떤 비전 전략이 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빅테크 7개 기업 중에서 애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반등, 상승을 굉장히 잘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 굉장히 낮아진 그런 자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 금리 인하 시기까지에 대한 대장주 선별에 대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 측에서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카드죠.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대한 이슈, 그 카드가 나오는 구간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9월 달, 10월 달 두 달여 동안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달 10% 정도씩 지수에 대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11월 1일 날 제가 럭키세븐 방송을 하면서 이제 반등, 이제는 상승에 대한 시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은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에 대한 특성상 그게 좋은 섹터든 좋지 않은 섹터든 주도를 했던 섹터든 그렇지 않은 섹터든 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에 대한 수급 유입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 반등에 대한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이후부터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 어떤 섹터에 어떤 산업에 주목을 하면서 회복에 대한 것을 빠르게 전환할 것이고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테마 섹터는 바로 반도체 중에서도 반도체와 HBM 섹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전까지는 비중을 10%에서 20% 이렇게 올려드렸던 상황에서 이제는 비중에 대한 확대가 더욱더 확실하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비중 30%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엔비디아가 시장을 이끌고 있고 그 뒤를 AMD라고 하는 회사가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또한 구글과 메타는 엔비디아 칩셋에 대한 가격 부담으로 인해서 자체 칩에 대한 개발까지 착수가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구글과 메타가 왜 SK 하이닉스에 방문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무심을 조금 잡으셔야 되고 그 안에 바로 HBM, 이 칩에 대한 니즈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AI PC에 대한 확대까지 이제 수요에 대한 확대가 나타나면서 PC 교체에 대한 니즈가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HBM 굉장히 고가에 대한 제품이에요. 하지만 이게 소형화되고 좀 더 슬림해지면서 PC 시장에 대한 진출까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한 11억 달러 정도밖에 하지 않았던 그 HBM 시장에 대한 캐파가 지금은 30억 달러에 대한 것을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2027년 기준으로는 한 57억 달러 정도까지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 안에서 올해 상반기 2차 전지에서 양극재에 대한 쇼티지, 한마디로 그 물량에 대한 재고가 없는 그런 과정, 쇼티지에 대한 것을 노릴 수 있는 것이 바로 HBM 테마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초고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업들에 대한 흐름은 조금 더 지속적이고 강한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밴딩이라든지 레이저 어닐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검사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니즈를 좀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관심 종목으로는 계속해서 HBM의 대장이죠.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이제 인텍 플러스랑 DIT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DIT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럭키세븐에서는 8월 21일 여의도 승부사에서도 8월 21일 날 추천드린 그런 종목이죠. 이후에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고 10월 달에 굉장히 큰 폭에 대한 상승, 특히 전일 2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새로운 대장주로서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DIT가 SK 하이닉스와 레이저 어닐링 기계를 3년 동안 기술 개발에 동참해서 진행을 했고 이제 3분기부터 내년 더욱더 큰 폭에 대한 장비 납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실적적인 폭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11월 11일, 뭐 다음 주인 것 같은데요. 빼빼로데이죠. 빼빼로데이가 바로 중국에서 광군제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이제 저도 굉장히 쇼핑을 좋아하는데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안에서 화장품과 에스테틱 이쪽에 대한 니즈를 조금 높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화장품 섹터 안에서 가격에 대한 인상이 나타난 그런 지점이죠. 화장품 가격을 한 5% 정도씩 인상을 하면서 실적적인 개선, 한마디로 기초 체력에 대한 것을 굉장히 잘 보여줄 수가 있다. 기업에 대한 입장에서는 원가 상승을 판가 상승으로 상쇄시키면서 기업 실적에 대한 것을 더욱더 높게 보일 수가 있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인터넷망이라든지 이런 통신망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해외 직구라든지 아니면 해외 유통회사에 대한 니즈를 굉장히 잘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모레 퍼시픽이 1조 2천억이라고 하는 자금을 들여서 코스알엑스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코스알엑스, 아모레 퍼시픽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 시장에 대한 비중이 너무 컸다라는 것이죠. 코스알엑스를 인수를 하면서 북미 시장에 대한 매출 50% 그리고 유럽과 나머지 일본 시장에 대한 매출 비중 40%를 가지고 있는 코스알엑스. 지금 비상장 회사 안에서는 화장품 회사 가장 실적이 좋은 회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코스알엑스와에 대한 업무 협약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기업은 바로 실리콘2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화장품 섹터 안에서 대장인 아모레 퍼시픽이 13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구간은 굉장히 중요하고 고무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금 작은 종목 안에서는 마녀공장이라고 하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마녀공장에 대한 실적적인 개선 그리고 저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좀 더 기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내년 2024년 올해도 마찬가지였지만 내년은 더더욱 AI 산업에 대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를 통한
의료 기술에 대한 확대까지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죠. 의료 AI 부분에 대한 비중 5% 진행하면서 가장 대장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HBM 섹터는 비중을 확대를 시키고 나머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JLK가 이번에 JBS01K라고 하는 것이 비급여 의료에 대한 것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저번 주에 JLK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는 비급여 수가에 대한 것을 한 4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EPS, BEP를 달성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가격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만 3천 원에 대한 수가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첫 번째 의료 AI 시장에 대한 확대가 나타나는 것 그리고 첫 발을 내디딘 시점에서 대장주에 대한 흐름까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료 AI 부분에 대한 첫 적용 그리고 향후에 대한 성장 동력, 성장성과 가속성을 확보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외 임상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암정복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대장에 대한 것은 루닛이 대장에 대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고요. 전일 15.6%에 대한 급등을 보여주면서 이제 60선 돌파가 나타난 굉장히 좋은 자리를 만들어 놨고요. 지금 제일 먼저 말씀드린 JLK 같은 경우도 거의 전고점 언저리까지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기업에 대한 실적 개선 그리고 실적 성장에 대한 동력까지 감안하시고 종목 선별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반도형이라고 많이들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HBM을 가장 비중 높게 전략을 챙겨주셨습니다. 위원님 방금 전에 화장품 얘기를 해주셨을 때 제가 빼빼로데이에 빵 터졌는데 네. 그 광군제가 사실은 독신을 위한 날이라고 해요. 숫자 네. 1이 독신을 뜻한대요. 지금 보고 계신 많은 독신분들을 위해 또 수익 많이 챙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다음 주 또 비전 전략을 반도체, HBM 쪽을 30% 전략을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화장품 5% 정도 말씀을 해주셨고 관련주들 뭐 아모레퍼시픽, 마녀공장 등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료 AI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다음 주 전략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자, 나인원 위원님과도 한번 전략 챙기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저 위원님 한 주 그래도 회복력을 보여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다음 주까지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제 지금쯤 되면 연말 랠리, 산타 랠리 조금 기대감이 막 올라올 때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 일단 제가 주식을 그래도 거의 20년 가까이 해봤는데 산타랠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산타가 되어주시죠, 그럼. 도영 의원님 혹시 산타랠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산타랠리보다 사탄랠리가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아까 전에 살짝 웃을 뻔했던 게 어떤 빼빼로 데이라고 하잖아요. 네. 제 얘기만 그랬나요? 빼빼로 다이라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순간 웃음을 좀 참았었는데 일단 정신 차리고 이제 주제를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아마 많은 곳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게 이제 로봇입니다. 저 역시도 시장이 하락하는 국면 내에서도 여러분께 로봇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시장이 하락할 때 오히려 강하게 지켜줬었던 종목군들이 뭐냐? 사실 반도체였습니다. 근데 달리 생각해 본다면 시장이 하락했을 때 미동도 않던 종목군들이 시장이 반등하면 과연 얼마만큼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 폭은 좀 미미할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특히나 더 그럴 수 있다는 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반면에 과대 낙폭에 따른 어떤 반등세. 실질적으로 지금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국면마다 매번 동일하게 반등하고 동일하게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여러 가지 긍정적 이슈가 나왔고 특히나 지금 현재 2024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또는 의료용 로봇 다양하게 사실상 시장 파이가 매우 커지고 있고 기존에 사실상 적자 상태였던 기업들이 흑자 상태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우리나라의 로봇 테마, 로봇 섹터 내에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떤 본질 가치를 갖고 있거나 실질적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실체가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상승세를 더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 과정 중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LG전자나 삼성전자나 일단은 4분기쯤 되면은
그 다음 해를 위한 새로운 모델들을 여러 가지를 출시하게 됩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로봇과 관련돼서 올 초서부터 이제 출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LG전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출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청소기, 로봇 아니면은 뭐 공기청정기 아니면 그 로봇과 관련된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제품들 출시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들어가게 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과거에 우리가 김치 냉장고 전쟁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중소기업이 김치 냉장고를 내놨는데 대기업들은 뭐 이게 뭐 되겠어? 라고 했는데 시장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었고 곧이어서 삼성전자, LG가 뛰어들면서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건조기 시장 그랬습니다. LG, 또 스타일러와 같은 제품들도 그러하였습니다. 로봇 역시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는 한 번쯤은 그런 상황이 나타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말 양극재가 시장을 끌어올렸고 양극재가 시장을 끌어내렸었던 최근의 어떤 시장 움직임과 유사한 그런 어떤 주도 섹터의 등급까지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여러 종목군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두산 로보틱스 아무래도 월요일에 보호예수 물량 나올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현재 시점까지는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 월요일, 화요일 음봉 나온다 할지라도 저점을 높여줄 가능성이 크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우리나라 저는 원티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로봇 기술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겠고요. 그 외에는 뭐 SPG라든지 SBB테크 뭐 등등은 이제 순차적으로 그 사항에 맞춰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대략적으로 비중은 20% 정도의 비중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앞서도 이제 반도체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HBM이라는 것은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즉 우리가 2차선, 4차선으로 차량이 이게 통행을 하다가 이게 8차선, 16차선으로 늘어나게 되면 소위 반도체계에서 이제 채널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더 많은 데이터가 오고 가고 하겠죠. 그럼 속도가 더 빨라지고 소위 말하는 병목 현상이라는 것이 줄어듭니다. 병목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차가 계속 막혀요. 고작 2, 3km밖에 우리가 주행을 하지 않았는데 뭐 30분, 1시간이 걸립니다. 이것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 이제 어찌 본다면 채널 수를 늘려주는 건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AI 칩 또는 GPU, 소위 이제 엔비디아에서 내놓고 있는 게 A100 또는 H100이라는 칩이 있는데 이게 정가가 한 4,000달러 정도 합니다. 근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지금 암 시장에서 한 5천만 원 내외로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대부분이 사실 중국에서 거의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매물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그냥 가격 불문하고 다 사가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현재 HBM의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는 건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원래 시장이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장이 작았는데 이게 이제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단가는 조금 비쌉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DDR5 같은 경우에는 1기가당 대략적으로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4,000원 정도예요. 그러면은 HBM 같은 경우는 1기가당 대략 10,000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대략 10,000원 정도. 그러니까 한 두세 배, 세네 배 정도 가격이 비싼데 이게 원체 시장이 작다 보니까 이제 커지는 겁니다. 근데 이 승기를 SK 하이닉스가 먼저 잡았다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어찌 본다면 나쁘게 말하면 삽질을 하고 있죠. 뭐 지금 2나노 간다, 뭐 간다 하는데 사실 2나노 수율이 안 나와가지고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기업의 파운드리 물량을 수주해가지고 쳐내고 있긴 하지만 그조차도 수율이 안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좀 고심 중인데 SK하이닉스는 반면에 수율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 제품, 동일 용량이라 할지라도 SK하이닉스가 한 20% 정도 더 비싸게 팔려요. 그리고 HBM 역시 마찬가지로 더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HBM 쪽을 좀 보신다라면은 SK하이닉스와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D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D램은 지금 DDR3에서 4로 넘어가는데 5년 걸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DDR4에서 5로 넘어가는데 적어도 지금 2023년이니까 2028년도까지는 DDR5가 계속적으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DDR5를 우리가 뭐 주기억 장치라고 좀 부르는데 그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요. 태블릿, 노트북,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과거의 하드디스크 대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뭐 SSD, 뭐 기타 등등 모든 기억 장치에 그냥 거의 다 사용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요 역시 마찬가지로 대폭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고 이제 시작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역시도 하이닉스 또는 미국의 마이크론이
좀 승기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고전을 좀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이 실질적으로 시장의 반응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이고요. 이런 어떤 반도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소부장 쪽 역시 마찬가지로 좀 보셔야 되는데 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자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최근에 신규주도 좀 보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오히려 중소형주도 정말 맘모스 같은 종목군들은 많이 올라도 2, 3%입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뭐 그리 크지 않은 자금으로 2, 3%, 1, 2% 먹는 것도 좋지만 원하시는 그 바에 충족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좀 상장됐었던 뭐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 쪽에 있어서 이제 나름의 기술력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 쪽이라든지 뭐 스토리지 또는 메모리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반도체 설계 기술과 반도체 생산 공정에 대한 검증 능력까지 갖추고 있고 뭐 퓨릿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된 유사 기업이고 그외 우리 또 시장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던 뭐 반도체 패키징 쪽에서는 뭐 SFA 반도체라든지 또는 팹리스 쪽에 있어서 그래도 나름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묶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이제 반도체는 대략적으로 한 15% 비중을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오늘과 내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또는 이슬람과 이스라엘의 주요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은 팔레스타인, 이슬람 국가들의 주일은 아마도 오늘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현지 시각으로 내일이 될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일은 내일인데 그들은 우리보다 하루가 더 빠르더라고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지난 2, 3주간 꼭 주일에 무슨 일이 났습니다. 예, 뭐 종교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특히 이슬람교 쪽 분들은 특정 시간대 또는 주일에 뭔가 행사를 단체로 모여서 치르죠.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마다 뭐 지상 병력이 투입이 된다든지 뭐 탱크 부대가 간다든지 또는 미국이 전투기를 뭐 이란 쪽으로 보낸다든지 어떤 그런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강력적인 돌발적인 어떤 변수 역시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에너지주들을 가지고 뭐 홀딩해가지고 뭐 수익을 극대화하자 이건 아닙니다. 재료가 나왔을 때 그 재료에 따라서 트레이딩을 좀 해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GSE, 한국석유 역시 마찬가지로 좀 작지만 비중 10% 정도 잡아놓고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인원 위원님께서는 로봇 소부장,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유가 가스 쪽으로 집중을 해주셨는데 잘 기억하고 메모해 두시면서 또 다음 주 시장 전략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상담으로 돌아올게요. 자,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볼게요. 전화 02786-102, 1023번 두 대의 전화가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으로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고민 상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손실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낙폭을 조금 축소하는 전략 저희가 또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먼저 들어온 것부터 확인하고 올게요. 휴마시스 문의를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2,650원, 그리고 비중이 30%나 되세요. 이게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면 뭐 코로나가 다시 한번 확대가 된다라는 어떤 그 우려감 속에서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고 좀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자리 30%면 꽤나 크잖아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휴마시스 2,650원이면은 한 8월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8월 달 정도에 매수를 하시고 9월, 10월 시장 조정에 따라서 조정 좀 늘렸는데 이 지금 현재 실정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감염병 확대가 추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통은 이제 홀딩에 대한 것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지금 휴마시스에 대한 것은 조금은 비중 축소 또는 이제 조금 나와야 되는 현금화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2,650원에서 2,110원까지 시장 하락 대비해서는 사실 휴마시스에 대한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차트적으로는 이전에 있었던 1,943원, 7월 26일에 있었던 그 저점, 한마디로 2,000원 정도에 대한 지지를 받고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에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시점이죠. 전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등을 보여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2,650원에 대한 딱 그 가격을 고집하시는 것보다 2,500원 정도 수준, 2,400원에서 2,500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신다라고 한다면 비중은 크게 축소하시거나 전부 현금화 진행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대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대장, 그게 중소형주든 대형주든 다시 한번 먹거리가 나타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제 지수 반등이 나와준다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섹터를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2,400원에서 2,500원까지의 그 가격대가 오면 비중을 크게 축소를 하거나 과감하게 매도 전략으로 챙겨주셨으니까요. 꼭 낙폭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들어와 있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나인테크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3,750원이에요. 비중이 10%인데 그래도 최근에 3,095원에서 바닥 찍고 5일선 회복하면서 조금씩 꿈틀꿈틀대고 있습니다. 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그래도 본전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짧은 시간이지만 동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편견이 있어요. 일단은 어떤 코스닥 회사든지 홈페이지가 접속이 안 되거나 작동이 안 되면은 일단은 좀 뭐랄까요, 좀 개인적으로 좀 편견이 좀 안 좋은 감정이 좀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도메인 자체까지도 일단은 뺏겼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예, 일단 소위 말해서 다른 데서 지금 도메인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회사를 정말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 싶기도 하고요. 그 외 사항들을 보게 된다면 2차 전지 사업, 반도체 소재 국산화 사업 또는 그 외 기타 등등 어찌 본다면 돈이 좀 된다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업을 그 시기마다 새롭게 진출한다는 기사를 외부가 아니라 아마 내부에서 인포머셜 형식으로 쓴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시세가 좀 나오긴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동사가 뭐 실적이 좋다, 미래 성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겠고요. 공교롭게도 평단가는 3,000 보니까는 700원대 이신데요. 대략적으로 3,500원 정도 가격을 좀 회복해 준다라면 일단 손실을 좀 줄인다는 관점에서 일부 좀 매도하시고 그 이후에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으면 매수가 선에서 일단 정리하시고 차라리 종목을 좀 교체하시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나인테크 어떤 뚜렷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3,500원까지 올라오면 비중 축소를 하시고 또 다른 전략으로 챙겨가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전화 연결이 들어와 있어서 바로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하나시스템. 네, 하나시스템.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2,500원이 10%인데. 네, 12,500원 10%. 그래도 네. 수익권에 계신데 수익을 극대화해보고 싶으신 거죠? 조금 가긴 더 내려볼래.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서. 네, 한번 저희가 김도영 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님, 이 네. 종목 아무래도 전쟁 이슈로 방산주를 다루신 것 같아요. 이 전략,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 어떻게 챙길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시스템 12,500원에 10%를 잡으셨는데 이제 방산 성장성에 대한 것과 ICT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잘 나온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2,500원이면은 이번 10월 달에 매수를 하신 가격대이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현재에 대한 자리는 이전에 있었던 9월 달에 있었던 고점 14,000원에 대한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차트 보면서 같이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14,000원에서 지금 현재 있는 이 가격대, 그러니까 13,500원에서 14,000원 구간에 있는 이 가격대에 대한 돌파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이전에 있었던 저점에서 올라오는 그 가격대가 13,500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3,640원에 대한 가격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적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적인 평가를 봤을 때 내년에 대한 성장성이 더욱더 잘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는 15,500원 정도에 대한 그 목표 가격을 설정을 해드리고요. 조금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18,000원에 대한 가격까지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앞으로 주가 흐름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는 15,500원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긴 호흡으로 18,000원까지도 괜찮다고 하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서 수익 많이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도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마음 AI를 10% 갖고 있는데요. 네. 이거 이제 공모 됐을 때부터 좀 높은 가격에 샀다가 나중에 물타기를 해서 약수익을 보고 팔은 다음에 다시 재진입한 가격이 28,500원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도 공모가 가격도 못 미치고 다른 AI주는 막 쑥쑥쑥쑥 잘도 가는데 얘는 그냥 가다가 그냥 맞고 떨어지고 3만 원도 공모가도 지키지도 못하고 해서 저는 이걸 좀 오래 좀 보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좀 이제 10%니까 좀 이제 비중을 갖다가 좀 더 실어도 될런지 아니면은 그냥 네. 이 종목 지금 현재 다시 재매수 가격이 28,500원이시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최근에 또 기술주 반등이 또 나오고 있는데 한번 저희 나인원 위원께 여쭙고 올게요. 위원님, 이 종목으로 한번 수익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따라 잡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볼까요? 자, 일단 뭐 AI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인공지능에 이제 관련돼서 묶이긴 하는데 우리가 2000년대만 하더라도 되게 유행이 있었죠. 모든 코스닥 기업들이 사실상 기업 사명의 뒤에다 데이터라는 거 붙였습니다. 그 뒤로 줄기세포가 움직일 때는 다들 제약 또는 바이오를 이제 붙였죠.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리튬 아니면 니켈을 붙이죠. 자, AI 물론 이 회사도 그 전에 이제 마인즈랩이라는 사업을 운영할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뭐 어디 전화를 하셨을 때 여러분들 1번 누르시면 무슨 서비스, 2번 누르시면 무슨 서비스 또는 음성 서비스를 원하시면 뭐 우물정자 누르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고객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담을 할 때 그런 어떤 ARS 서비스를 좀 많이들 이용하셨을 텐데 대표적으로 그러한 서비스를 많은 기업들에게 제공해왔던 기업이고요. 어찌 본다면 이제 AI라는 것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알려지면서 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동사를 원래 좀 알고 있다 보니까 부랴부랴 모든 것들, 그러니까 AI와 관련된 부분들 다 집어넣기 시작을 했어요. 홈페이지 내용만 하더라도. 제가 가령 예를 든다면 이제 GPT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또는 이제 오픈 AI의 그냥 브랜드 명입니다. 그냥 그 회사에서 만든 서비스의 브랜드 명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고유 명사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인공지능 이퀄 GPT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GPT라는 단어를 이제 갖다 붙이기 시작했는데 자, GPT라는 서비스를 따라할 수 있는 기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구글 외에는 없습니다. 구글 외에는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일반 개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거의 아니에요. 관공서라든지 기업 쪽에 들어가는 어찌 본다라면 일종의 어떤 코디네이터 서비스라든지 또는 자동 응답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찌 본다라면 작용 반작용이죠. 우리가 1 더하기 1은 뭐니? 하면 여기서 이제 2라고 대답하는 이런 것, 이 정도 수준이지 이걸 가지고 추상적으로 어떤 창의적인 어떤 인공지능 수행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인공지능들을 움직였는데 이거 왜 안 움직였냐? 자, 다른 대표적으로 이제 셀바스죠. 셀바스 같은 경우 이제 의료 AI 쪽으로 이제 진출한다라는 것이 이제 호재가 되다 보니까 같이 좀 움직였었던 성향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중에 있어서 동사는 뚜렷하게 인공지능과 관련된 정부 관련 소식이라든지 그 외 소식이 있을 때만 반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뭐 가치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밸류에이션이 좋아가지고 끌고 간다. 이것보다는 보유하고 있다가 뉴스 터지면 좋은 모멘텀이 나오면 그때 매도 대응을 하셔서 수익을 좀 챙기셔야 될 종목이지
뭐 점진적 우상향을 기대하면서 보실 만한 종목은 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는 뭐 특이점은 없습니다. 그냥 보유를 하셔도 되되 일단은 바로 직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24,000원대, 앞서 비중이 10%라고 하셨으니까 조금 더 늘리셔도 될 것이고 나는 24,000원대에서 오히려 손실이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뭐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해당 가격 못 지키면은 일단 비중을 줄이시는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목표가는 어떻게 정하세요? 네? 네? 목표가. 이런 주식은 목표가를 뉴스 보고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뉴스가 정부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정말 동사에서 정말 기가 막힌 어떤 웹 서비스를 출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나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뭐 차트 딸랑 보고 목표가 설정은 할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그럼 얼마에 좀 팔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통상적으로 뉴스가 나왔을 때 거의 정고점 부근에서 돌파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33,000원대 정도 선에서 민기적거리면 그 정도에서 매도하심이 맞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조금 붙어야지만 주가의 움직임이 상방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가격 전략도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도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은 여기까지 받아보고요. 저희 위원님들의 AS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저희 김도영 위원님, 네. 지난 시간에 제시를 해주셨죠. 지난 6월에 네. 한미 반도체 역시나 위원님을 반도용으로 만들어준 전략인가요? 이 종목 네. 지수가 흔들릴 때도 잘 버텨주던 종목 중 하나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뭐 반도체 쪽 앞서서 또 좋게도 얘기해 주셨는데 꾸준히 갖고 갈까요? 지금 한미반도체에 대한 흐름이 반도체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가 본딩 관련된 HBM 관련된 그 시설 확대 그리고 생산 라인에 대한 변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점. 특히 SK하이닉스 관련된 본딩 장비를 한미반도체에서 그 장비를 납품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따라서 제가 5월, 6월 달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그런 한미 반도체인데 요 근래 들어서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6월 달 대비해서는 수익률이 한 135% 정도 최고점까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56,500원 정도 가격이다라고 해도 한 120% 정도에 대한 수익을 지금 달성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주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종목은 이제 조금 박스권 횡보를 좀 보이다가 이번에는 좀 길긴 길어요. 한 2달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2달에서 3달 정도 사이에서 슈팅이 나타나는 그런 종목입니다. 한마디로 레벨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조금 더 홀딩하셔서 반도체 섹터 HBM의 대장 자리 놓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 조금 더 버티면서 우상향을 그려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받아볼게요. KINX. 이 종목은 지난 8월에 제시를 해주셨는데 시장 힘들었던 9월, 10월 다 제치고 계속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네요. 네. 더 상방 열려 있을까요? KINX 내년은 더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종목이죠. 과거 한 10년 전에도 KINX가 한 10,000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기염을 통한 자리이죠. 특히 지금 시장에 대한 니즈,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AI 산업이죠. 그 안에 데이터 센터든 클라우드는 이쪽 산업에 대한 니즈를 굉장히 잘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네이버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 다음으로 국내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업적인 특징 그리고 그 과천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추가적인 가동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꽂히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8월 21일 정도에 추천을 드린 이후에 지금 9만 원을 돌파를 해서 94,600원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이 항상 오를 수는 없죠. 하지만 지금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그런 구간 그리고 실적에 대한 성장과 기업의 본업에 대한 그 확실한 성장 동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추가적인 그 상승력이
굉장히 잘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굉장히 좋은 종목, 똘똘한 종목으로 진행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INX는 내년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꾸준히 최고가를 경신해내는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면서 수익 극대화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의 또 새로운 종목 궁금하시죠? 이제 시장이 반등에 나서주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텐데 저희 김도영 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다음 주 또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 있을까요? 맨날 반도체만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 오늘은 조금 다른 쪽을 좀 네. 가지고 왔습니다.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오늘 제가 화장품 섹터에서 아모레퍼시픽의 그 코스알엑스를 얘기를 했죠. 코스알엑스랑 지금 동사 추천드릴 종목 실리콘2와에 대한 업무 협약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조선미녀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에 대한 유통과 글로벌 판매에 대한 것을 실리콘2가 담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실리콘2에 대한 가격적인 전략은 뭐 차트적으로 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일 이평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제가 실리콘2 같은 경우도 6월, 7월 달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종목에서 10,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돌파를 한 이후에 시장 10월 달 조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조정폭을 가격 조정을 깊게 받은 그런 종목이죠. 이번에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개선, 3분기 실적에 대한 것을 굉장히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가격대를 형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 전략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기대감이 실리는 구간에서 실리콘2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전략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가격 전략은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자, 나인원 위원님의 다음 주 공략주도 여쭙고 가야겠죠. 네. 위원님 파마가 잘 어울리신다라는 댓글이 있는데 혹시 화장품 쪽일까요? 어디일까요? 일단 로봇입니다. 로봇? 네. 일단 로봇은 개인적으로 정말 한 번쯤은 포텐이 터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종목 명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로봇 업계에 계신 어떤 개발자분들이라든지 뭐 CEO분들하고도 종종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한 분께서 지금 현재 현대에서 분사한 모 기업의 CEO분께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시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조만간 이곳저곳 물류센터에 들어갈 건데 걱정이 많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들도 지금 다 나서고 있다. 그래서 지금 찾아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로봇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존에 대해서 또는 아마존 물류센터에 대해서 관련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조그마한 패널 같은 로봇이 말 그대로 뭐 1톤짜리 수백 킬로짜리의 무게를 그냥 옮기고 제자리에 갖다 놓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동까지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셨을 겁니다. 자,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쪽의 어떤 물건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마켓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1위의 이커머스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물류 쪽과 관련된 자율주행 로봇 상당히 좀 크게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뭐 제 생각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찌 본다라면은 흑자를 조금 더 키워 나감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효자 기술이 되지 않겠는가 뭐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국회법에서도 이제 조만간 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도로 또는 인도에서도 로봇 주행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정적으로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같이 빠졌고 시장이 반등 줄 때 같이 반등 주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지금이 뭐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인원 위원께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쪽에서 또 보핏에 대한 기대감까지 실리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시장의 추이와 함께 움직임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반등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 주목해야 될 종목 공개를 했고요. 화면으로 다시 정리하고 돌아와서 무료 방송 이야기 이어갈게요.
네, 머니왕 2부 어느덧 마무리를 지을 시간이 왔습니다.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죠. 잠시 후 1시부터 무료 방송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 내용 스포부터 한번 받고 오겠습니다. 자, 김도영 위원님, 네. 반도형. 어떤 내용 담아주실지 궁금하고 네. 앞으로 또 11월, 12월 남은 하반기에 그동안에 손실봤던 거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전략 필요합니다. 그쵸. 어떤 내용 담아주실까요? 상반기 2차 전지가 올랐던 내용 자체가 양극재의 쇼티지, 한마디로 부족 현상이었죠. 지금 이제는 HBM의 쇼티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대장주에 대한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죠. 대장주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김도영이가 추천한 한미반도체입니다. 그러면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숨어있는 히든 종목, 그런 종목들로 다시 한번 회복에 대한 문을 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 동력, 기본 체력인 D램부터 해서 점차 나아지고 내년 한 3분기 정도부터는 낸드 시장에 대한 턴어라운드까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시가총액 2위 자리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시장, 반도체가 다시 한번 시장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 굉장히 큰 수익에 대한 것을 잡을 수가 있고 제2의 한미 반도체 정도에 대한 성장, 상승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구성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HBM 관련해서 히든 종목 관련된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1시부터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반기에 반도체 관련주들로 내 포트를 든든하게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2의 한미 반도체 또 기대가 되는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시부터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의 관심주였던 실리콘2 가격 전략도 무료 방송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나인원 위원님께서도 무료 방송이 1시에 진행되시는데 한번 여쭙고 가겠습니다. 자, 제목부터가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인 수익금, 한방의 홀인원 대성공. 위원님 혹시 네. 골프 치시나요? 장비는 다 갖고 있습니다. 한번 홀인원을 해보셨는지 아니요, 여쭤보려고. 다시 네. 장비만 있습니다. 장비만큼은 이제 홀인원을 위한 준비를 원래 하고 계시구나. 뭐 도형 전문가님도 계시지만 취미할 때 항상 제일 좋은 장비부터 그쵸. 갖춰놓고 그쵸. 이제 할지 말지 마음의 준비를 하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시장에 대비를 할 때도 네. 이런 장비가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이신지 궁금해요. 어떤 내용 담아주실까요? 자,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는 사실 좋은 주식을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약세장, 하락장, 횡보장에서 그냥 돈을 버는 데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상승장에서는 우리가 소위 이제 투자의 어떤 현인처럼 뭐 포지션을 길게 끌고 갈 수 있겠지만 약세장에서는 다소 비겁하게라도 내 몫을 챙길 수 있는 트레이딩 전략을 지속적으로 행해야 그래도 월간 단위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10월 달 다들 힘들었다고 하지만 10월 달 압도적인 수익 그리고 11월 1일, 2일, 3일, 3일간의 연속된 압도적인 수익금까지 하나씩 다 검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후 1시부터 압도적인 수익금 그리고 한 방에 홀인을 할 수 있는 종목을 또 전략을 제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를 드려야겠죠. 포털 검색창에요. MTN 밴드를 검색을 하시고요. 들어오시면 저희 멋진 두 위원님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 옆에 방송 중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나와 맞는 것 같다 하시는 분 클릭하시고 대박 또 하반기 전략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토요일에도 쉬지 않고 저희 든든한 두 위원님들께서 전략 챙겨주셨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궁금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